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11월 5일 오후 5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좀 다시 한번 크게 급락을 하면서 이게 아래꼬리 구간까지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현재는 빠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반등도 해주면서, 그리고 코인들이 좀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서 오늘은 그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시장을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스닥과 비트코인에 대한 디커플링이랑 관계성, 연관성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항상 모든 그 조정, 그러니까 위에가 나스닥 차트고 밑에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모든 조정이 올 때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나스닥보다 조정이 빠르고 상승도 빨리 옵니다. 근데 현재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조정폭만 보더라도 2025년 2월달 부근에 먼저 나스닥은 고점에서 꺾이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2025년 2월달에 78,000불을 먼저 찍었고, 나스닥은 22,000불에서 비트코인이 78,000불 찍고 나서 옆으로 횡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나스닥이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뭐 120K에서부터 지금 100K까지 거의 20% 정도 조정을 좀 받았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25,300포인트에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주식시장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오늘 엄청난 하락세를 국내 주식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결론은 그거밖에 안 돼요.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항상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올 때, 그리고 반등이 올 때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조정을 좀 맞는다라는 게 결론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11월달 이런 이제 러우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붓다빔 2021년도 3월달에 이제 역대급 상승장이 나왔고, 그때 나스닥도 같이 동시에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붓다빔이라고 하는 조정이 비트코인만 나왔었고 나스닥은 조정이 살짝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금리를 뭐 인상을 한다, 뭐 금리를 뭐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로 이제 2021년도에 이런 하락장이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하락을 할 때도 나스닥은 사실 계속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여기서 나스닥이 고점, 비트코인이 먼저 한 바닥 떨어진 다음에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만불에서 여기 3만불짜리까지 거의 30%가량, 30%에서 40%가량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에서부터 한 20-3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나스닥이 30% 하락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식들은 거의 100% 넘게 하락했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반타작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좀 빠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최근에 하락했던 이런 움직임조차 전세계 증시가 거품, 지금 AI 버블론 뉴스가 뜨면서 전세계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조차 지금 현재 나스닥과 전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조금 먼저 조정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좋은가를 좀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주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고점, 여기가 이제 3월달 4월달 민코인 10배씩 올랐던 구간이고, 그리고 2025년도 7, 8월, 여기가 이제 2025년도 12월달 구간이죠.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고점이에요. 아직 고점인지 아니면 떨어졌다가 뭐 반등이 나와가지고 신고점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120K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고점 구간이고, 요번에 알트코인들 토탈3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고점은 동일하게 고점이 나왔고, 두 번째 고점도 고점이 나왔어요. 하지만 세 번째 고점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럼 이게 알트코인이 쓰레기라서 안 오르는 건가? 알트코인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서 안 오르는 건가? 아니에요.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조건 유동성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좋아지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이제 투자 시장에 화랑이 올라가고 진짜 장이 불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이제 시총이 낮은 중소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주식들도 크게 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한 8, 9, 10 이렇게 올라왔던 비트코인만 이렇게 독주했던 시장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위주의 사이클 시장이었어요. 대형주 위주였으니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못 갔거든요. 이번에 그 비트코인만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럼 과연 그게 정말인지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위에는 이제 QQQ2고 밑에는 나스닥 QQQ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얘는 지수 추종이라서 전 세계 증시에 대한 종목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상위 기업인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밑에 이제 8%고 위에가 이제 2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사실은 중소형 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수혜를 못 받았다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이거든. 위에가 코스닥이고 밑에가 코스피예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상승폭이 거의 50%도 채 안 돼요. 완전 최저점에서부터 최상단까지.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거의 7, 80% 되는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삼성전자도 크게 상승을 했던 한목이 있었고, SK 하이닉스처럼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 상승하는 그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전 세계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엄청 좋아졌던 것처럼 뭔가 그런 효과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현재 흐름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 먼저 조정을 받은 건 맞다. 그리고 나스닥이 조정을 시작하는 자리는 항상 비트코인의 단기 바닥 저점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2025년도 2월달을 보시면 마찬가지고 2021년도 11월달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지금 하락을 시작한 구간이, 비트코인이 100K 자리가 100K에서 98K까지 찍었죠. 98K까지 만들었던 그 자리가 웬만하면 이 코인 시장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 중소형이라고 하는 알트코인과 중소형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올라갈까? 이런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만 독주하는 게 아니라 시총이 좀 낮은 것들이 언제쯤 이거를 키 맞추기를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본다면, 지금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12월 달에 FOMC가 연준이 FOMC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예요. 근데 뭐 그런 것도 FOMC를 하니 많이 뭐 그런 걸 보려면 뭐 대차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도 봐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 인덱스 차트와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차트랑 요 그 실질금리 표,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비트가 올라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1 포인트까지 지금 여기가 열려있는 구간이고, 이 자리가 이평선상 그 262평상 저항 자리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전고점이 같이 저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하락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지 않아서, 얘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현금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게 101K 정도, 101포인트 자리까지는 올라갔다가 중간에서 저항을 맞아서 전고점과 함께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돼요. 12주선이라고 하는 거는
12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잖아요. 이제 12주면은 3개월이니까 한 분기가 이게 여기서 이 12주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봤을 때 이 12주선을 기준으로 12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12주선을 이탈하게 되고 다시 회복하는 구간까지는 이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코인 시장에서는 상승 사이클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여기서 그래서 보통 상승장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오는 이유도 이런 이제 실질금리 표가 급락이 됐다가 다시 이게 12주선을 회복하는 기간이 거의 동일하게 10주에서 한 12주 기간 동안 이렇게 올랐다 회복했다 빠졌다 올랐다 회복했다 빠졌다 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주기도 보통 1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어느 정도 102 정도까지만 상승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질금리 요것도 조금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좀 상승은 좀 할 수 있겠죠. 1.8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그러고 나서 밑으로 좀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만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닌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은 차트가 어쨌든 우리가 도미넌스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미넌스 차트를 함께 봐야겠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도미넌스가 전 고점 일봉에서 전 고점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자, 그러고 지금 자리가 RSI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상승 쪽으로 관점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위에 62동평균선 일봉상의 62동평균선이 일봉상의 죄송합니다 122동평균선이 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22평에서 강하게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주봉을 차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242평 자리에 저항을 좀 맞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자리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처럼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기에는 횡보세가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한번 조정의 저항을 맞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횡보한 이후에 진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모두 설거지가 끝난다면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모든 코인의 시즌이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얘가 지금 직전 고점에 직전 저점을 그 관세빔을 이탈을 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6월 달에 여기가 전쟁 이슈로 하락했던 자리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사실은 지금 고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채널 안에 있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이게 하락을 했고 이게 관세빔 자리를 깼으니까 손절인가?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이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뭔가 확장형의 패턴 안에 있는 구간이고 그럼 이런 확장형 그리고 상승 메가폰형의 확장 패턴의 안에 있는 구간에서는 언제라도 어떤 이슈로도 바로 급하게 반등,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패턴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110K나 112K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이 전고점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지코인이 이 비트코인이랑 봤을 때 크게 거의 수익률 면으로 비슷한 그런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항상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할 때 조정을 좀 받을 때는 끝까지 내려가다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서 알트장이 온다 그러면 거의 10일, 20일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무빙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모든 알트장이 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알트장이 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비트가 떨어지는데도 도지가 안 빠지잖아요. 도지뿐만 아니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잘 안 빠져.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알트장이 온다 그러면 최소 이거는 320원에서 최소 이거는 400원까지는 이렇게 되돌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될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0% 50%에 손절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한번 드려봤고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간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진짜 MM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큰손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